자, 반갑습니다. 생물 함께하고 있는 김기현이요. 레즈기 빼야. 오케이. 일단 선생님이 오늘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세포, 자, 주기에 대한 내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 주기가 뭐냐면, 우리 저거 잠깐 했죠? 세포 주기라는 것은 세포의 반복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 이렇게 세포 하나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칠게요. 그럼 태어난 세포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점점점 생장이라는 과정을 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덩치를 키워서 생장을 할 거야. 더 이상 생장할 수 없을 때 뭐 한다 그랬죠? 그쵸. 세포가 두 개로 분열합니다. 사실 여기는 그러면 중등 과정에서 아마 배울 걸 안 배우나? 그래서 너 요번에 맨델 법칙인 거 안 배웠어? 교사요. 알았어.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된다라고 하는데, 요렇게 자 분열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보통 자 분열기라고 불렀고요. 그렇지? 네. 분열하고 있지 않는 시기를 우리가 뭐 간기 이런 말 쓰죠. 휴기, 휴식기 뭐 이런 말을 쓴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볼 건 뭐냐면 이 분열기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해. 근데 세포가 분열하는 거는 크게 두 종류의 세포 분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우리가 체세포라고 부르고, 정자 혹은 난자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생식세포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배우시면 돼. 그 두 개 배운 다음에 그냥 뭐 하면 되냐면 해석말자 하면 돼. 그러니까 네가 이걸 내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핵상 기억나죠? 네. 핵상이 뭐였어? 염수치 개수. 그렇지? 그래서 핵상 내로 얘네를 세포 분열하는 거를 그리는지 시험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상으로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거 사실 쉽습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뭐 할 거냐면 세세포 분열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처음 시작합시다. 자, 여기 세포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할게요. 그럼 태어난 세포는 당연히 핵막으로 쌓여있는 거 이해되니? 네. 그럼 핵막 안에 염색체가 보인대서 안 보인대서? 안 보이는 거서 염색체가 보이는 게 아니고, 자, 무슨 상태로 이렇게 있다고? 염색사 형태로 있다. 그래서 얘가 뭐 할 거냐면 이제 생장이라는 걸 할 거야. 이렇게 생장을 자 하고 있어. 오케이? 자, 더 이상 얘가 생장할 수 없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 나 더 이상 생장 못하니까 세포 하나로는 난 못 살겠어. 세포가 두 개로 시작해 주세요 라고 이제 신호가 오는 거야. 그 신호가 오면 첫 스타트를, 첫 시작을 우리가 보일래나? 전기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할 거냐면 쌤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간기를 뜻하는 거야. 그죠? 간기인데, 간기 후 이제 어느 정도 세포 분열을 이제 시작하라는 신호가 오면 그때를 전기라고 부를 건데, 이 전기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핵막이 사라집니다. 보통 책에서는 핵막과 인이 사라집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핵막이 사라지면서 아까 여기 염색사로 존재하던 이런 유전 물질들이 이게 뭐냐면 꼬여서 염색체로 나타나는 거. 저번 시간에 내가 계속 염색체 꼬이냐? 염색체를 우리가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전기 때 염색체가 보이는데, 이때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요렇게 그리면 얘는 핵상을 뭐라고 쓸래? 얘는 4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왜 얘를 쌍으로 그리는지 저번 주에 얘기했어. 이유 뭐 때문이라고? 상동 염색체 때문에. 태어나. 나 진짜 너 복수 했어 안 했어? 알았어. 자, 그래서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면서 나타나는 시기를 우리가 전기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세포 두 개가 되려면 저기는 이 염색체를 똑같이 반반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염색체를 뜯어가는 그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뜯어가는 그물 같은 것들이 이쪽에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얘를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방추사 이런 말 쓸 거야. 실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나와. 그물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상황을 우리가 전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인 책에서는 전기란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고 그 다음에 방주사가 염색체에 붙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전기라고 부릅니다. 질문. 지금 간단하죠? 뭐야? 이게 다야? 다야. 자, 전기 다음에 이제는 자, 좀 더 크게 이렇게 쭉 이쁘게 그래서 자, 갑자기 크게 봐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제 이쁘게 그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좀 더 크게 그려서 내가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서 자, 좀 더 크게 자, 염색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크게 그렸어. 세포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전기가 지나면 이제 무슨 시기로 올 거냐면 중기라는 시기로 올 거거든요. 그럼 중기로 오게 될 때 이 염색체들이 잘 보시면 두 개는 크기 모양 같고 두 개는 크기 모양이 같습니다. 얘네들이 가운데에 싹 세팅됩니다. 가운데에 긴 거 두 개, 조그만 거 두 개가 각각 이렇게 이쁘게 가운데에 세팅이 돼. 그러면 세팅이 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방주사가 자 염색체에 이렇게 붙을 거야. 염색체에 붙는 부위를 뭐라 불렀죠? 동원체라는 말 썼어. 생물의 단점이 이거야. 다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그치? 한 번만 배우면 근데 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방주사들이 이렇게 염색체에 동원체에 이렇게 붙는 상황을 중기라고 부를 거여서 보통 중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염색체가 가운데에 배열됩니다. 혹은 염색체가 적도면에 배열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시기가 가장 염색체를 보기가 편한 시기. 왜냐면 세팅이 잘 돼 있을 거야. 잘 골고루 이렇게 섞여 있으면서 쭉 나열되면 한눈에 보기가 편한 거라서 관찰하기 제일 쉬운 그 시기가 여기 있는 중기 시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세포가 야 세포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염색체가 뭐 할 거냐면 요 사이가 뜯길 거야. 그죠? 요 사이가 요래 뜯깁니다. 이 뜯기는 과정을 겁나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를까 잘 들으세요. 뜯기는 과정을 뭐라 부를 거냐면 다 나온다. 자, 염색 분체가 자 분리됩니다. 요런 말을 쓸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던 애들이 뜯긴다는 얘기야. 즉 방주사가 얘네를 뜯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긴 거 두 개랑 짧은 거 두 개가 끌려가고 이쪽으로도 긴 거 두 개랑 짧은 거 두 가닥 형태로 뜯어가는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후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자 세포 하나가 지금 두 개가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기 있는 세포부터 생장기 거쳐가지고 전기, 중기, 후기 마지막으로 세포 되려면 이제 어디 뜯겨야 돼? 여기 몸뚱아리가 이제 뜯겨야겠죠. 그래서 얘가 세포가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이때 다시 요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어지면서 핵막과 인이 만들어지는 시기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자 말기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체세포들은 세포 주기가 간기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 말기면 이게 다 또 다시 태어난 시기야. 또 다시 간기 거쳐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어려운 말 아니지. 근데 질문. 저 중기 때 크기 순서대로 항상 배워요.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고 때문에 이쁘게 그리려고 한 거잖아. 왜냐면 이 그림 잘 이해못하는 친구 은근 많아요. 왜 그렇게 돼요? 애들이 많거든. 약간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쌤이 염색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좀 이쁜 색깔 없네, 이쁜 색깔. 자, 지금 염색을 할 건데 자, 여기 단계에서 염색체를 쌤이 편의상 그냥 하나, 두 개만 표현을 한번 해볼게. 네 개 다 그리기 귀찮아서. 그렇죠? 요 때는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형태로 지금 있는 거 맞니?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요 간기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양을 늘린다는 거 했던 기억나요? 그래서 간기도 시기가 첫 번째 간기가 있었고
마지막 단기가 G2기였고 그 사이에서 무슨 기랬죠? S기라고 했지. 그래서 요 과정을 다 하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여기 있는 분열기 굉장히 짧은 거야. 네. 뭐 밥 시킬 거야? 하나 시켜줘 그러면. 아무거나.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원기, S기, G2기 이렇게 가는데 여기 있는 분열기가 가장 짧은 시기다. 내가 그림을 펼쳐 그려서 그렇지 저기 있는 간기가 훨씬 더 긴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염색체들이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 쭉 갔어. 쭉 간 다음에 여기 단계에서 보시면 얘도 보세요. 요 형태로 있는 거고 얘도 요 형태로 태어나야지. 그래야 원래 있던 모습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할 때 선생님은 꼭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체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지금 몇 번 분열하고 있냐면 한 번 분열하고 있는 거 맞아? 맞냐? 한 번 분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성되는 세포를 내가 뭐라 불렀어? 딸세포라, 딸세포. 그래서 1에 분열한 다음에 딸세포는 몇 개 만들어질까요? 자, 2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지원기 때 태어난 애가 EN으로 있었어. 그쵸? 말기까지 다 끝난 애도 어쨌건 다 뭐야? EN으로 존재하지. 그래서 얘는 1회 분열할 때 EN에서 EN으로 당연히 핵상의 변화가 이때 없다. 핵상 변화 있어 없어? 핵상 변화 없다라는 거야. 그 다음 이렇게 하게 되면 세포수가 증가하죠. 그럼 세포수가 증가하면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생장하는 거 맞아? 네, 뭐 재생되는 거 맞냐? 그쵸? 그래서 상처 났으면 세포 늘려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생식은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돼. 왜 되냐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냐면 체세포 분열은 자꾸 사람만 생각해. 그런데 단세포 생물들 같은 경우는 세포 하나가 세포 2개 되면 얘네가 지네들의 개체수 늘리는 과정이라서 생식도 되는 거야. 단세포 생물의 경우는. 상황 이해되니? 자, 이거를 그래프로 이제 그려야 돼. 오케이? 참고로 자, 이렇게 염색체가 뜯기는 걸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핵분열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 과정에 보시면 핵분열이 된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몸뚱아리가 뜯겨야겠죠. 이 몸뚱아리 뜯기는 거 우리가 뭐라고 볼 거냐면 세포질 분열이라는 말을 쓸 거거든. 그래서 이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식물세포는 좀 복잡합니다. 제가 선생님 저번 주에 식물세포가 이렇게 네모나 이유가 뭐 때문이랬죠? 세포 벽 때문에 벽. 걔네 하나도 나 진짜 자, 그러니까 세포 벽 때문에 식물세포는 형태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식물세포가 여기가 뜯길 때 요 사이에 가로막 같은 게 딱 그러니까 보호막 같은 게 쳐지는 거야. 우리가 보통 걔를 세포판이라고 부르거든요. 오케이? 좀 쓸데없는 거지만 자, 몸뚱아리 잘리는 거를 세포질 분열이라고 부를 건데 식물들은 중간에 벽이 쳐집니다. 걔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세포판이라고 부를 거야. 나중에 이 세포판이 뭐 될 거야? 세포벽 되는 부분이야. 이해되니? 근데 동물들은 이 세포판이라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외부에서 이렇게 뜯겨. 그래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동물세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세포질 난입 혹은 세포질 함입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식물세포는 어렵지 않지만 동물세포는 오케이? 세포질 함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세포막 되는 거야. 상황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이제 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프를 좀 잘 그리려고 하는 거거든. 뭐 일반적인 그래프는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세포수, 그쵸? 당연히 언제 툭 하고 세포수가 2개로 증가하냐면 말기 때 세포수가 이렇게 증가하죠. 맞냐? 이해되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자, X축은 시기야, 시기.
그래서 이게 시간 흐름. 그 다음에 뭘 거냐면 핵상의 변화. 그 얘는 핵상 변화가 2n에서 2의 변화 있겠냐 없겠냐? 없어. 걔는 쭉 변함이 없는 거야. 계속 2n 유지입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자꾸 얘네들이 이 핵상을 선생님 얘는 4개잖아요. 얘 총 8개 이러면 안 돼. 얘네들은 하나 있을 때는 그냥 같은 묶음으로 좀 쳐주자. 그러니까 요건 조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게 뭐냐면 상대적 이거 글씨 중에 DNA 량 그래프가 있어.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를 디테일하게 다 보여줄 거야. 자, 시작할게. 자, 뭐 할 거냐면, 자, G1기, S기, G2기, 다시 한번. G1기, S기, G2기, 자, 분열기 이렇게 딱 칩시다. 자, 다시 한번. 자, 상대적인 DNA량이나, 자, 상대값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DNA량은 내가 셀 수 있는 양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기준이 필요해. 무슨 기준? 맨 처음에 요 염색체 속에 들어있는 DNA를 여기 전체를 뭐 1이라고 줄 건지 2라고 줄 건지 100이라고 줄 건지 기준을 먼저 정해야 돼. 최원이 숫자 뭐가 좋아? 1로 좋아. 자, 그러면 DNA량을 내가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G1기 때는 DNA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시기가 무슨 시기야? S기죠. S기 때 DNA량이 증가를 하는 거 얼마까지 증가할까? 2까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1이 이렇게 가려면 DNA량이 2배 늘어나는 시기가 그게 S기인 거야. 그 다음 G2기 때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거니까 변함이 없다가 얘가 전기, 중기, 후기 지나면서 뚝 이렇게 가는 거야. 이 그래프 진짜로 중요해.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가 오늘 배울 게 체세포 분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수 분열을 배워야 되는데 이 그래프 감수 분열에서도 겁나 중요하고요. 나중 넘어가게 되면 막 엄청난 내용이 막 나와. 그래서 진짜 여기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그릴 줄 알아야 돼. 그치? 그래서 여기 단계에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 단계는 이렇게 있게 되는 거고 태어난 애는 원래랑 똑같이 생겨난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 빨리 이해됩니까? 자, 물어보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사람이라면 응? 만약에 사람이라면 이 세포가 사람이라면 내가 얘는 2에는 46 형태 맞냐? 사람이라면 그렇죠? 얘도 똑같이 2에는 46 얘도 똑같이 2에는 46 사람이라면 얘도 2에는 46 다 변해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그래서 사람이라면 얘까지 2에는 46으로 그대로 간다. 알겠냐? 그래놓고 선생님이 뭘 보여줬었냐면 DNA량이래요. DNA량. 그럼 저기 있는 지원기의 DNA량을 1로 둬도 되는데 숫자값이 바뀌어서 한번 해보자. 내 말 이해되고 있어? DNA량을 기준으로 1로 안 두고 내가 얼마나 둘 거냐면 그냥 4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DNA량은 내가 염색 분체수로 세는 게 편하다 했었나? 알았어. DNA량은 염색 분체수로 세는 게 되게 편해. 그러면 여기 우리 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 단계에서 DNA량은 얼마일까? 92가 됐어. 얘 DNA량이 92가 되는 거야. 여기 단계에서 DNA량 얼마일까? 46이겠죠. 이 숫자까지도 DNA량, 염색체 수, 의미하는 거, 몇 번 분열하는 거, 딸세포 몇 개 생성되는 거, 어느 단계에 뭐가 보이는지 그래프에서까지 이게 다 중요해. 얘는 네가 따로 구구단 공부하냐? 지금? 공부해. 구구단 졸라 외워. 밤마다 1은 2, 2는 4 아니잖아.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얘는 생명 파트 시작해서 무조건 당연한 거고 얘를 말로 아니 얘는 글로 처음부터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배워야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일단 필기하게 돼요. 자, 필기해 주세요.